미나상 곤니찌와.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본어 상용 한자 기초 마스터의 한선희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초등학교 3학년 한자를 지금 학습하고 있죠. 지난번까지 20개의 한자를 공부하고요. 오늘은 세 번째 주를 공부할 차례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95페이지 88강에서 사라질 소, 쉴식, 마칠종, 붙을착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89강입니다. 96페이지인데요. 역, 비로소시, 필발, 병병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자는 역입니다. 총 14획이고요. N사의 레벨인데요. 한국식 한자는 조금 더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한자는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쓰는 순서를 보겠습니다. 세로로 먼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처음에 쓰실 때 세로로 하고 가로로 하고 또 세로로 쓰고 그리고 옆으로 메꾸는 순서가 되는데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역자는 정거장이나 말을 갈아타는 장소인 역참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역자는 말마자와 엿볼역자가 결합한 모습인데요. 엿볼역자는 죄인을 감시하는 눈을 그린 것으로 엿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역자는 파발을 띄우기 위해 말을 갈아타던 곳을 뜻했습니다. 파발은 변방으로 가는 공문서를 신속히 전달하기 위해 설치 운영한 통신수단이었습니다. 이 파발을 신속히 보내기 위해 말을 이용해서 역자에 쓰인 마자는 그 말을 뜻하는 것이고 엿보다라는 뜻을 가진 오른쪽의 엿볼역자는 변방을 감시한다 라는 뜻을 표현한 것입니다. 음독은 애끼라고 읽습니다. 역을 애끼라고 하죠. 애끼. 그리고 역언을 애끼잉이라고 합니다. 역사를 애끼샤라고 합니다. 역자는 음독만 있고 훈독은 없습니다. 역의 단어와 예문입니다. 역, 駅、 역사, 駅舎、 저의 집은 역에서 멉니다. 私の家は駅から遠いです。 시골에 낡은 역사가 있습니다. 田舎に古い駅舎があります。 네, 수고하셨어요. 두 번째 한자는 비로소시입니다. 총 8획이고요. N사의 레벨입니다. 쓰는 순서를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기서 여자 여자에 쓰는 순서가 좀 특이한데요. 왼쪽에 긋고 그리고 가로를 쓰는 것이 아니라 오른쪽을 먼저 긋고 그리고 마지막에 옆선을 가로선을 쓰는 것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비로소 시자는 비로소나 일찍이, 옛날에 라는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비로소 시자는 여자 여자와 별태자가 결합한 모습인데요. 여기서의 별태자는 비수비자와 입구자가 결합한 것으로 수조에 입을 가져다 대는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여기에 여자 여자가 더해진 비로소 시자는 마치 엄마가 아이에게 음식을 먹이는 듯한 모습으로 그려졌습니다. 아이는 엄마가 주는 양분을 통해 삶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비로소 시자는 바로 이러한 의미를 담아 만들어진 글자입니다. 음독은 시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도 시고요. 일본어도 시입니다. 시동, 움직이기 시작하다를 나타낼 때는 시도라고 하고요. 처음으로 출발하는 시발을 나타낼 때는 시하츠라고 합니다. 그리고 연말 연시를 넷마츠 낸시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넷마츠 낸시노 에이교 지간노 고안나이 연말연시의 영업시간의 안내라는 표시가 있습니다. 훈독은 하지마루 또는 하지메루라고 읽습니다. 하지마루는 자동사로서 시작되다 라는 뜻이죠. 그리고 하지메루는 시작하다 라는 뜻으로 여기 보면 골든 위크를 시작하는 마음이 들떠있는 마음이 잘 나타내는 포스터입니다. 비로소 시의 단어와 예문입니다. 시동, 始動、 시작되다, 始まる、 매일 첫 전철을 타고 회사에 갑니다. 毎日始発の電車に乗って会社に行きます。 여름방학이 시작되었습니다. 夏休みが始まりました。 네, 수고하셨어요. 두 번째 한자는 필발입니다. 필발은 총 9획이고요. N사의 레벨인데요. 필발도 한국식 한자와 일본식 한자가 있어서 한국식 한자는 가운데 부분이 좀 복잡하게 되어 있고 일본식 한자는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쓰는 순서를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여기서도 쓰는 순서가 이 부분이 좀 특이합니다. 여기를 먼저 긋고 또 두 번째 여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세로로 긋고 여기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필발자는 피다나 쏘다, 드러나다, 밝히다 라는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필발자는 응질 발자와 활궁자, 창수자가 결합한 모습인데요. 필발자의 상형문을 보면 응질 발자와 또우자, 화살시자가 함께 그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도망가는 사람을 향해 화살을 쏘는 모습을 표현한 것인데요. 그래서 발자의 본래 의미는 쏘다나 발사하다라는 뜻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후에 화살시자가 활궁자로 바뀌고 또우자가 몽둥이를 들고 있는 창수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발자는 활과 몽둥이를 들고 누군가를 뒤쫓아가는 모습이 되었는데요. 이렇게 발자는 본래 화살을 쏜다는 뜻이었지만 누군가를 추격하기 위해 발자국을 따라가는 모습에서 나타나다, 들추다, 밝히다 라는 뜻이 파생되었습니다. 음독은 하츠 또는 호츠라고 읽습니다. 발음을 하츠옹이라고 하고요. 출발을 슈빠츠라고 합니다. 출발하는 모습이 보이네요. 그리고 발작이라고 할 때는 좀 특수하게 읽어서 호사라고 읽습니다. 발표를 합표라고 읽습니다. 필발은 음독만 있고 훈독은 없습니다. 필발의 단어와 예문입니다. 발음, 発音、 발표, 発表、 다음 지하철은 몇 시에 출발합니까? 次の地下鉄は何時に出発しますか？ 나에게는 천식 발작이 있습니다. 私には喘息の発作があります。 네, 잘 따라하셨습니다. 네 번째 한자는 병입니다. 총 10획이고요. N사의 레벨입니다. 쓰는 순서를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병자는 질병이나 근심, 앓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병자는 병들 역자와 남역 병자가 결합한 모습인데요. 상형문에 나온 병자를 보면 침대에 누워 땀을 흘리고 있는 사람이 그려져 있습니다. 병에 걸려 힘들어하는 사람을 표현한 것인데요. 그러나 그 후 땀을 흘리는 사람 대신 남역 병자가 쓰이면서 발음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대에는 병자와 병질자가 모두 앓다라는 뜻으로 쓰였는데 그러나 글자가 분리되어서
병병자는 비교적 심각한 병이라는 뜻으로 쓰이게 되었고요. 병질자는 비교적 가벼운 병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음독은 묘 또는 헤이라고 있습니다. 병원을 묘인이라고 하고요. 꾀병을 개묘라고 합니다. 그리고 질병, 십배이라고 하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병질자가 이거죠. 그래서 질병을 십배이라고 합니다. 이럴 때 헤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훈독은 야무 또는 야마이라고 합니다. 앓다, 병들다를 나타낼 때는 야무라고 하고요. 하나만 쓰여서 명사로 쓰일 때는 병 또는 나쁜 버릇이라고 할 때 야마이라고 합니다. 병병의 단어와 예문입니다. 병원, 病院、 앓다, 병들다. 病む、 병원에 병문안을 갑니다. 病院へお見舞いに行きます。 스트레스 때문에 마음의 병을 앓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ストレスで心を病む人が増えています。 네, 잘 따라하셨습니다. 오늘 배운 4개의 한자를 복습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자는 영역입니다. 역을 나타낼 때는 액기라고 하고요. 역사를 나타낼 때는 액기샤라고 합니다. 두 번째 한자는 비로소시입니다. 비로소시. 시동을 나타낼 때는 시도 우리나라 말하고 아주 비슷하죠. 그리고 시작되다를 나타낼 때는 하지마루라고 합니다. 하지마루. 그리고 세 번째 한자는 필발입니다. 필발. 발음을 하즈옹이라고 하고요. 발표를 합표라고 합니다. 그리고 병병입니다. 병원을 묘인이라고 하고 동사가 되어서 앓다 병들다를 나타낼 때는 야무라고 합니다. 네, 오늘은 89강으로 96페이지에 역, 비로소시, 필발, 병병, 역시 발병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3페이지를 복습하겠습니다. 90강에서 94페이지서부터 96페이지의 단어를 또 확인학습해서 문제를 풀어보고 같이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는데요. 한자를 계속 반복해서 보시고요. 또 JLPT를 준비하시는 분은 특별히 확인 문제를 잘 보시고 잘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에 확인 문제에서 또 만나요. 수고하셨어요.